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5월 19일 화요일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주입니다. 네, 끝나지 않는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가열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현금화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당분간 중요한 건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죠. 일단 그 연합인포맥스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그 조금 얘네가 그 증권사 HTS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덜 잡혀요. 지금 6조 잡혔는데 그 HTS는 7조 잡힙니다. 어마무시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5조가 넘게 판다는 건 정말 과거 같으면은 이거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옛날 그 뭐 2000포인트 때 매매 수준을 보면 이 정도의 순매도나 그러면 그냥 시장이 한가 아니겠어? 뭐 그 정도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들이 강력한 파워로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80조 정도를 팔았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이제 곧 90조를 팔고 있는 거죠.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지분이 약 한 30% 정도대였으니까 2000포인트 때에서는 한 뭐 300조 원 됐으니 지금은 700조가 훌쩍 넘었다. 천억도 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 한 200조도 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조 가까이 팔았는데도 아직도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가열찬 매도세에 의해서 거래소는 전일 대비 244포인트 3.25%가 떨어지면서 72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가총액 6천조가 깨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178종목이 오르고 700종목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는 전원 하락을 했고 하락폭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많이 빠진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성과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성과급이 일파만파 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드는데 내가 얼마 번 거는 상관없고 남이 나보다 많이 벌면은 못 견뎌. 이런 심리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는 그나마 오늘 잘 버텼는데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하이닉스가 5%나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상당히 좀 방어를 하면서 그나마 좀 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11시께 아주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7100포인트까지 지금 흘러내려갔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또 밀렸고 또 반등을 시도했다 또 밀렸던 흐름이에요. 근데 기세는 있습니다. 시장이 그 종가가 가장 뭐 저가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상당히 의무란데 그 정도는 아니고 기세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으나 물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앞서 보셨지만 인포맥스 기준으로도 6조 원대 그리고 증권사 HTS로 한 7조 원대 수준의 정말 거대한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사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오히려 아침엔 좀 괜찮게 시작했습니다만 역시나 거래소가 나쁘면 여지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제는 조금 빠졌으니까 버블은 조금 사라졌을까요? 예, 버블은 조금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가열이다 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뭐 가격이 비싼 상태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로보트가 무너졌습니다. 로보트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0%나 빠졌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로보트 관련 주식들이 대체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실적이 약세인 업체들은 꽤나 큰 폭으로 부러졌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견디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적이 없는 놈은 세게 부러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화 환율은 1,500원이 다시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된 게 결국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1번 엔화도 159엔 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고 아시아 통화 일본 대한민국 통화가 같이 동시에 약세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중국 통화도 약간 약세이긴 합니다만 원화 대비나 이런 대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화, 엔화 모두 동시 약세 흐름 보여주었고요. 자, 해외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해외 시장 동향 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은 소폭 빠져서 막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니케이는 한국보다는 조금밖에 안 풀어졌고요. 홍콩 상하이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5장의 CXMT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일단 지금 유럽 시장은 괜찮네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일단 영국에서의 채권 금리 급등이 일단 숨고름에 들어가서 그런가요? 일단 그 유럽 시장은 괜찮으니까 미국 시장도 오늘 뭐 연속으로 빠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리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오랜만에 10년물 금리가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 빠지면서 3.2bp 빠지면서 4.2%로 오랜만에 숨고르기를 좀 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한국에서는 50년물까지는 좀 그렇고 30년물도 잘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10년물보다도 금리가 낮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10년물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한국은 오히려 3년 오늘을 더 주시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금리가 빠졌다는 점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 누적 매도 금액은 어제까지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85조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90조가 넘게 팔은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이걸 받아내고 있는데 개인들 순매수 동향을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에서 뽑아서 보여줬는데 옛날에는 의외로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이제 8만 원, 9만 원 오는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좀 파는 모양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와서 특별히 5월 달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미친 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까지 85조니까 오늘부로는 90조입니다. 자, 100조 넘길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과연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자, 이 부분은 계속 시장이 부담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반면에 그 사이에 지주에서는 좀 산 것으로 포착이 되네요. 근데 지금 5월달 이후도 사는지는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SK 약 6천억, 두산도 5,600억, 그리고 하나 3,500억, 그다음에 CJ 뭐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그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대담 녹화를 찍었으니까 이번 주 안에 가능하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이제 팁을 먼저 드리면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요즘 욕먹는 대상이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윤지호 센터장님 추앙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여전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업자와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윤지호 센터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긍정합니다. 그리고 탁월함이 있고요. 그래서 주시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좀 친하시고 하셔서 저희 채널 나오면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내일 뭐 이제 이번 주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너무 뜨거운 상황이고 너무 많은 미래를 땡겨오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톤으로 좀 이 얘기를 해줬고 핵심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쪽은 실제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머물러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가셨어요. 자, 실제로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뉴스는 아직까지는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타 소식. 메타가 기존에도 어마무시한 설비 투자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추가적으로 캐펙스를 늘려서 2천억 달러 수준의 캐펙스를 할 것이다. 지금 전체 미국의 26년도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대략 한 7천억 달러대를 보는데 그 중에 메타가 한 2천억 달러를 하겠다는 거죠. 아마존도 2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구글도 1,800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메타가 더 올리면 다른 회사들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침절에 그 나왔던 분석은 7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데 점점 올라가서 지금 7천억 달러 중반쯤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중에 메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하이페리온이라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요. 규모가 무려 5기가와트. 5기가와트입니다. 5기가와트면요. 뉴욕시가 사용하는 분량의 전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원전 5기입니다. 원전 5기고요. 규모가 맨하탄 섬 사이즈랍니다. 와, 진짜 미쳤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데이터 센터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가스 화력 발전소는 10개를 짓는다고 하고요. 이게 근데 처음 시작은 루이지애나 주정부에서 메타하고 발표할 때는 1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뭐 점점 규모가 커져서 2천억 달러면 여러분 300조예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조가 안 돼요. 자,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우리 그 김열매 애널리스트와 함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이게 연간 최대 10억 갤런의 물, 38억 톤의 리터의 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 문제가 최근에 미국 주민들이 이거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 그 덕분에 뭐 고용을 좀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전기 요금도 조금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지금 지어지느냐 하는 그런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메타는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근데 메타는 한국판 카카오톡보다 더 큰 회사죠. 페이스북도 있고 가장 큰 대화 SNS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사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의문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젠슨왕 같이 그쪽에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AI 인프라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시작 단계인데 병목이 터졌는데 병목은 어디서 제일 심각하냐? HBM 등의 메모리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첨단 공정 칩 공급 제약. 이거는 뭐냐면 그 패키징까지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예. 자기네들은 뭐 설계는 잘하고 있는데 만드는 게 속도가 늦다 말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설비를 증설한다면 칩 수요도 계속할 텐데 원활하게 칩 수요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젠슨의 말은 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AI 수요가 매우 강력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그 중국마을에서 언급은 안 했는데 젠슨왕에 대해서 오히려 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너 이제 와도 소용없어 하는 요런 여론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실제로 AI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AI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체적으로 막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딥시크는 자기네 그 하웨이 칩으로 만든 거를 쓴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미국 거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에서 미국 칩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실인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H200 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히 딱 뉴스가 오케이 하고 콜 뭐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니라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AI의 확대로 인해서 AI발 금융권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스탠다드 차타드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CEO가 뭐라고 하냐면 2030년까지 백오피스 직군의 15%를 감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규모는 7,800명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으로 저부가치 인적 자본을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자기도 직접 한 20% 정도 직원이 나가는 걸 더 이상 추가로 뽑지 않았다.
언급이 있었으니까 AI가 일부 대체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잘 쓰는 사람은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을 상당히 좀 단축시켜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흐름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결론은 너 AI 쓰는데 한 달에 50만 원 쓸 수 있어? 20만 원 쓸 수 있어? 5만 원 쓸 수 있어? 자, 여기서 황금 매직 프라이스가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쓰는 비용을 감당하려면 제가 보기엔 $500 이상 써야 돼요.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만든 거인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조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1호1에서 칩 호황이 엄청나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CSMT가 매출이 700% 급증했고 이익이 1200%도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IPO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실적 흐름들이 미쳤죠. 실적 흐름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매출 700%, 이익 1200%.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중국의 전체 기업 중에서도 흑자 규모가 상위권.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난리죠. 자,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진입을 막게 하려면 우리가 설비 증서를 빵 늘려갖고 물량을 풀어서 단가를 낮춰갖고, 중국 같은 애들은 만들어서 적자나게 하고, 우리는 단가를 좀 낮추지만 비용 전체 물량을 더 팔아갖고 수익 규모를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네, 이번에 시게이트 CEO의 얘기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시게이트 CEO는 뭐라고 했죠? 이게 공장 만들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리고 어떤 혁신이 있어서 이거 만들어 놓고 잘못될까 봐 걱정된다는 톤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왜 충분히 잘 원활하지 않은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측 메이커들은 혹시나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21년 이후 22, 23, 24년 사이클처럼 사이클을 타가지고 다른 데로 튀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MT의 이런 고공행진과 CSMT가 과거에 경험할 수 없는 이익 구간을 얻고 있는 것도 용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 같았으면 치킨 게임에서 죽여버려야 되거든. 근데 왜 안 죽여버릴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떼돈을 벌다 보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도 뭐 영업이익이 얼마를 지금 보상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네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국내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을 내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의 세계적 호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했다는 거죠. 네, 비공개 회의에서. 그래서 반도체는 국가전략 사업이라 개별 기업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어려운 노동조합도 없는 어려운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박탈감까지 생각하면 이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처럼 2년을 매년 분배하라는 건 해마다 내야 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상당히 톤다운된 얘기다. 실제로는 더 거칠게 얘기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이게 지금 노사의 두 가지 쟁점이 지금 안 좁혀지고 있는데요. 핵심 뭐냐면, 노 측에서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의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성과급을 웃도는 금액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 그러니까 성과급을 제도해달라 하는 거는 뭐 노조에서 뭐 저는 주장할 수 있는 바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SK 하이닉스 성과급을 웃도는 금액을 원한다? 이건 조금 모양새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냉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경영진의 강력한 실책도 삼성전자에서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SK하이닉스나 HBM 잘 팔았잖아요. 잘 팔았고 마진율 71.5%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 잘 팔아서 그렇게 57조 영업이익 난 게 아니라 디램 호황 때문에 디램 잘 팔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디램 비싸게 팔아가지고 모양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만큼을 원하려면 뭐 HBM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거나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거나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이번 거는 제가 투자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좀 조금 요 모양새는 좀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은 어마무시하죠. 반도체가 아주 좋았고요. 또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 코스피 전체 이익을 엄청나게 늘렸다라는 건데요. 1분기 전체 상장사 725개사의 전체 그 이익을 뽑아보니까 1분기 매출액이 495조, 거의 496조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09조입니다. 그래서 226%나 급증했습니다. 순이익도 107조라서 14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매출액이 전기전자 업종 81%, 영업이익이 927%, 순이익 457%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뭐 이거 삼성전자하이닉스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외하고도 매출액 다른 요거 빼고도 전기전자 업종은 매출액 9%, 영업이익 44%, 순이익 55% 증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 특별히 전기전자 업종들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업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42개 금융회사 연결 영업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순이익은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증권업이 가장 그 눈부시게 이익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141%, 그다음에 순이익은 1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완전히 투기판처럼 그냥 계속 매매하는 매매를 자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러면 증권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증권회사는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휘떡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때 팔을 걸, 아이고 그때 살 걸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개인은 가능한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물론 고점에 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어쨌든 그냥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거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가 지금 다른 쪽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나 깜짝 놀랐네. 주택담보대출 고점이 7%랍니다.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 NH 5대 은행의 고정형 5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달 기준 연 4.43%에서 7.03%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영끌족 지금 피토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한 2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주식 시장도 쓰지 말아야 되지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좀 조심해라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8조의 배민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부정했을까요? 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자, 이거는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면 매우 구체적인 건데요. 업계에서는 우버와 네이버가 각각 8대2로 배민 지분을 나눠 갖는데 합의했다는 그 추측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어떤 회사죠? AI 회사 아니죠. 어떤 회사죠? 이커머스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이커머스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곽동신 회장이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분은 이상하게 다 좋은데 주가 좀 비쌀 때 사는 경향이 있다. 나한테 좀 상담을 하면 내가 그렇게 비쌀 때는 사지 말라고 할 건데 이런 그냥 내가 그냥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그냥 공짜로. 근데 신기하다 했는데 이분 진짜 근데 이제는 이 정도면 뚝심이에요. 또 샀어요. 또 산대. 80억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겠다. 그동안에도 계속 샀잖아. 추가로 또 사겠다. 라는 겁니다. 80억.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진짜 회사와 진짜 완전히 붙었네. 나는 근데 존경합니다. 사장은 이래야 돼. 자고로. 사장은 이래야 돼.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야,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 막 아수라장 됐는데 개인 개미들 아수라장 되니까 여기서 대주주가 내가 살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일단 뭐 가격이 비싸든 안 비싸든 그건 모르겠고 뚝심 있다, 멋지네, 이 정도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 가격에서는 안 사고 조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순자산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산다, 이거는 내가 오케이인데 순자산 가치 이하 아닌데 이렇게 산다는 거는 조금 네. 하여튼 뭐 그래도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영인들은 곽도은신 회장처럼 좀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고, 거버넌스도 훌륭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좀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고 멋있는 건 멋있는 거지. 자, 우리도 멋진 사람이 돼보도록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너무 휘청거리지 마시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뭐 계속 떨어지도록 미국 정치권이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힘내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 자.